오늘은 그 시그니처 메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건데, 그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 매장밖에 없고, 일단은 제가 뭐 대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메뉴들이고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특색이 있고 뭐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메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그 스페셜티 커피와 연관성을 있는, 좀 더 하나같이 다 스토리가 있는 그런 메뉴들을 사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메뉴는 그 시그니처 브루잉이라고 해서, 브루잉이지만 그 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만든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를 만든 이유는, 스페셜티라고 하면 굉장히 어때요? 산미가 높은 커피를 올리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산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좀 그 향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했었죠. 티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향들과 이 커피향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이 고객들도 좀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이 나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많이 바뀌더라고요. 왜냐면은 익숙한 향이 커피에서도 나니까, 그 향이 또 좋은 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나는 걸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반응은 라는 이해가 좀 더 쉽더라고요. 이 시그니처 브루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메이드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출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케맥스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시그니처 브루잉 같은 경우는 케맥스를 사용을 하고, 레시피는 커피 40g, 그리고 블렌딩된 티, 이 티가 지금 3가지 종류가 블렌딩 되어 있어요. 이거를 5g, 커피 40g을 넣고, 그 다음에 간단히 뜸을 한번 줄게요, 커피에. 그리고 뜸을 주면서 준비한 5g의 티 골고루 넣고 1차 푸어버, 이 차 마찬가지로 푸어버. 이 케믹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필터지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는 시간이 길어요. 티는 일단 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려야 그 제맛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케믹스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리오나 이런 원뿔형 형태를 사용을 했으면 추출이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티가 물과의 접촉되는 시간이, 이 컨택트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시간을 조금 긴 드리퍼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티의 그러한 맛과 향과 커피의 맛과 향이 굉장히 조화롭게 시너지가 나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좀 더 향을 잘 음미하기 위해서 제공은 일반적인 머그컵이 아닌 와인잔에 제공을 해서 좀 더 재밌는 그러한 형태의 커피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도 꽤 길어요. 3분 이상이 나오고. 사실 이 메뉴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좋아야지 시너지지, 자칫했다가는 굉장히 그 마이너스적인 맛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굉장히 떫은 맛이거나 향이 너무 화려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역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커피와 어울리는 티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티에서 어떤 것들이 블렌딩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커피의 양과 티 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흔들어서, 왜냐하면 티의 그 떫은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을 디캔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한 떫은, 즉 우리가 탄닌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탄닌 성분의 맛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디켄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케맥스를 디켄팅을 해서 와인잔에 부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그니처 브레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와인처럼 충분히 향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희 매장에서 지금 매출 2위였던 메뉴였습니다. 이 사이폰을 제가 추출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이 사이폰 기계 역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고,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지금 할로겐, 이 할로겐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빛 같은 경우가. 이 사이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0도씨 끓는 물로 인해서 우리가 증기압을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필터지도 보통 융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깔끔한 맛을 원해서 이 종이 필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보통 융 같은 경우는 그 미분이나 이런 지용성 성분을 완벽히 걸러주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항상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융을 사용할 때는 이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에 보관하는 법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훨씬 더 보디감이나 이런 맛과 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마우스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실 융이 더 좋아요. 큰 단점이 하나가 뭐냐,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커피에 약간 쩐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냥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맛과 향이 같이 포괄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이폰 같은 경우는 15g에 240ml의 물을 넣었을 때 우리가 1대10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폰은 15g에 240ml 물을 넣고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물을 이런 식으로 넣고 필터를 이 클라스크 안에 결속을 합니다. 이 스프링 같은 게 있어요. 꼭 이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모든 커피 가루가 다 찌꺼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리고 분쇄된 커피 가루 15g의 커피를 미리 넣어둘게요. 자,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이 플라스크를 결속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물이 이제 밑에 있는 끓는 물이 위로 이제 증기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도씨 끓는 물에서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커피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왔을 때는 교반을 잘 해준 다음에 불을 추출불로 바꾸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교반. 그래서 교반에 따라서 커피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이폰은 교반을 하면 할수록 이 쓴맛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됐을 때 불을 꺼주고 다시 한번 교반. 그러면 이제 커피가 밑으로 다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커피 가루는 그 필터지에서 이제 걸러지고 이제 액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뺄 때는 플라스크를 빼서 뚜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냥 이대로 컵에서 이제 따라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이폰 같은 경우는 커피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100도씨에 끓는 물로 커피를 추출했기 때문에 커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을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본연의 그 맛을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느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그니처 드링크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에스프레소와 어울리는 창작 메뉴를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메뉴는 2008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 이제 바리스타 그 대회에서 사용했던 창작 메뉴입니다. 고소함, 그 너트류의 베이스를 둔 창작 메뉴이고, 플레이버 휠을 그 모티브 삼아서 이제 만든 메뉴예요. 그러니까 엔지매틱스 계열과 그리고 슈가 브라우닝 계열, 그리고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계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 플레이버 휠에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커피란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을 제외한 슈가 브라우닝과 엔지매틱스 계열의 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커피가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엔지매틱스 계열은 그 에스프레소로 잡았고요. 슈가 브라우닝 계열은 너트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럽을 만듭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일으키는 맛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슈가 브라우닝 베이스의 시럽을 만들 건데, 일단은 물을 부을게요. 물을 25g, 네, 물을 25g 넣고 이제 견과류, 뭐 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 이런 것들을 이제 호두 이런 걸 넣고 설탕을 25g이요. 그래서 물과 설탕은 1:1 비율이에요. 1:1 비율에 이제 그 견과류를 넣어서 네, 완성된 너트류 시럽을 프렌치 프레스에 넣고 거름망한 상태에서 완벽히 우리는 액만 이렇게 따라줍니다. 이렇게 두 잔으로 제공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엔지매틱스 계열, 즉 화사함과 시트러스 계열과 과일, 꽃 이런 것들을 이제 포커싱을 해서 추출을 하였고, 시럽은 우리가 슈가 브라우닝 계열에서 그 고소함과 단맛을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극대화를 시켜서 두 가지를 제공을 해서 각각의 엔지매틱스 계열의 에스프레소의 향미, 산미가 강한 거기 때문에 잔은 긴 잔을 사용을 했습니다. 슈가 브라우닝 계열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 두 가지를 향을 맡게 한 후에 마시는 방법은 에스프레소, 엔지매틱스 계열의 에스프레소를 잔 안에 넣고 완벽히 저어서 엔지매틱스 계열과 슈가 브라우닝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음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